오늘은 3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농도차에 의한 확산을 배워볼 것인데요. 오늘 나오는 이 확산에 대한 개념, 이것은 앞으로 4장, 5장, 6장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 확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확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자연적인 물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전자 농도가 낮고 오른쪽은 전자 농도가 높은 어떤 불균일하게 도핑된 반도체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평형 상태에서 전자들은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확산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시적인 세계에서 살펴보면 전자들은 얌전하게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미시적인 세계에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전자는 항상 상온에서 무작위적인 열운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나타냈듯이 무작위적으로 운동하면서 어떤 특정한 방향, 즉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확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를 띤 입자가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해 가니까 전류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자의 확산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산의 방향과 확산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죠. 양공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단지 여기서 양공의 확산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죠. 확산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공의 확산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고 여기선 플러스가 되고 여기선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요. 자, 그러면 전자의 확산 전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농도가 이쪽에 농도 차이가 아주 심하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여기 거의 없다. 그러면 굉장히 확산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그래서 이 농도의 기울기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dN/dx, 전자농도의 기울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확산이 많이 일어난다. 농도 차이가 크면. 두 번째는 확산이 얼마나 빠르게 잘 일어날까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확산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전류 밀도라는 것은 전자의 단위 전하량, 그리고 전자의 확산 계수, 그 다음에 농도 기울기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 식도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게 전자가 만드는 확산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확산 계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확산 계수라는 것은 전자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잘 이동하는가를 나타내는, 즉 확산의 빠르기를 표현하는 스칼라 양입니다. 그리고 항상 양의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자는 무작위적으로 열운동을 하므로 단위 시간당 움직인 평균 거리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빨간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를 잘 보면 거의 0에 가깝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인 평균 거리가 0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균 거리가 0이 되면 전자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가 마치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확산 계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움직인 평균 거리가 0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리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확산 계수의 단위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전자들이 움직인 평균 거리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산 계수의 이 단위,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쯤에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열평형 상태에서 성립하는 식이고요.
이 확산계수하고 이동도는 이동도의 B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Q분의 KT로. 이게 0.0259죠. 그래서 확산계수가 커지면 이동도도 커집니다. 여기에서 확산계수의 단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확산계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평균 거리가 0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의 제곱으로 구한다는 거, 표현한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길 바라고요. 그래서 대략 실리콘, 갈륨 아르세나이드, 저마늄 이런 거에 전자의 확산 계수, 양궁의 확산 계수가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35, 10.4 이 정도가 됩니다. 뭐 이거는 문제에서 다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확산의 개념과 확산 계수의 단위 이것만 잘 기억을 하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불균일 도핑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N타입 반도체이고, 자, 왼쪽에 포스포러스가 많이 도핑됐습니다. 그림상 약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묘사를 하지 못했는데요. 여기 아주 많이 도핑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덜 도핑하고, 또 조금 덜 도핑하고, 점점 농도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도핑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계단형으로 도핑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탁 무자르듯이 여기 10의 19승, 여기 탁 10의 18승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다는 게 아니라 둘이 뭉실하게 서서히 감소하는 이러한 식의 불균일 도핑을 했다고 가정하면, 자, 상온에서는 포스포러스의 최외각 원자 하나가 다 이온화가 되죠. 그래서 전자들이 다 이렇게 확산을 해갑니다. 얼로? 농도가 낮은 곳으로. 그래서 여기 구속되어 있던 상대적으로 약하게 구속되어 있는 최외각 전자죠. 이렇게 다 확산해 갈 것입니다. 자, 확산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포스포러스는 양의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들은 이쪽으로 다 확산해 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확산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되고요. 자, 이 전자들이 확산해 감으로써 일렉트릭 필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인가해준 일렉트릭 필드가 아닙니다. 전자의 확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내부 전개, 그래서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되겠습니다. 방향은 전자의 확산 방향하고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오른쪽으로 확산해 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일렉트로닉 포스를 받습니다. 그 받는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F 이퀄 마이너스 QE 그렇게 되겠죠? 그 전자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뭔가 바람이 불어온다, 장애물이 있다, 못 오게 막아내고 있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쭉 처음에는 확산이 확 일어나다가 점점 갈수록 이쪽에 힘이 점점 강해지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점점 강해지니까 확산을 많이 할수록, 그럼 전자들이 점점 가다가 여기 앞에서 힘을 받으니까 전자들이 못 갑니다. 그래서 확산이 스톱이 된다. 이게 바로 열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열평형 상태에서 전자들이 확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거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된다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이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압을 인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가 바로 멈춘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이다. 이 내부적으로 생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자가 받는 힘은 확산 방향과 반대가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전자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 플러스 전하가 생기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땡긴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게 일로 와 하는 겁니다. 플러스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쭉 확산해 가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차질이 많이 생겼죠. 동일한 전하는 밀어내죠.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전자들은 확산을 멈춘다. 그거는 열평형 상태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상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라. 누가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냈다. 이런 현상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왼쪽이 과도핑되어 있죠. 많이 도핑되어 있죠. 여기는 덜 도핑되어 있고 여기는 더 적게 도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N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영역은 페르미 준위가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더 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영역으로 오면 페르미 준위가 진성 페르미 준위에서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여기 멀어지고 덜 멀어지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밴드 기울기는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밴드 다이어그램이 형성이 된다. 열평형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쪽은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높죠. 여긴 낮고. 전위는 어디가 높습니까? 여기가 높죠. 이거 앞에서 학습했습니다. 자, 이 관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위라는 것은 우리 뭐 파이, V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전위는 위치 에너지의 그 부호 반대죠. 그죠? 그래서 E는 마이너스 QV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V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Q분의 2.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자, E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기준은 항상 진성 페르미 준위가 기준이 됩니다. 진성 페르미 준위가 기준이 돼서 자, 여기서 여기를 뺍니다. EFI-EF.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 마이너스를 묶으면 여기 플러스가 되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자, N0 진성 캐리어 농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진성 페르미 준위. 기준점이 이 진성 페르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표현했죠? 여기는 전위를 표현했습니다. EF는 마이너스 Q VF죠. EFI는 마이너스 Q VFI. 그래서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걸 여러분을 기억을 꼭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여기다. 진성 페르미 준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자, 이렇게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일렉트릭 필드. 그렇죠? 여기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하고 전위와의 관계는 이렇게 되죠. 그 방향은 X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자, dV, dX를 구해보면 이거 미분하면 X로 미분합니다. 거리로. 자, 어디가 0이 되겠습니까? 이 EF는 0이 됩니다. 왜? 거리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일직선이죠? 이건 변하지 않고 0이 되고 진성 페르미 준위만 남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없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EF-EFI는 자연 로그 함수를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 구한 그 식 다시 쓴 겁니다. 여기서 또 dFi, dx는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x로 미분하는 거죠. x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붙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로그 함수, 자연 로그 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fx라 그러면 fx 분의 f-x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구한 식 요거였죠. 여기다가 요거를 대입합니다. 요 식을 이렇게 대입하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여기에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그러면 q분의 kt가 되고 ndx분의 1이 되고 dn dx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내부 전개 x방향으로의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역시 농도 9배, 농도 기울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이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열평형 상태죠. 자, 그러면 전자들은 이렇게 확산해 가죠. 이걸 우리가 확산력이라고 합니다. 확산해 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런데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자가 받는 힘은 즉 일렉트로닉 포스는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이 상충이 되죠.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서는 전자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확산이 일어나지만 지속적으로 확산이 안 되고 스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부 전개 방향은 전자의 확산 방향과 동일. 자, 그래서 전류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서는 확산력과 전개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실리콘이 있는데요. 이렇게 x = 0 지점, 뭐 이거 표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전자 농도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감소해 간다. 확산 계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x = 요 지점에서의 전개, 그리고 전자의 확산 전류 밀도를 구해봐라. 자, 이 직선이 이렇게 표시된다 그랬죠? 그래서 x = 0 지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ND, x = 0 지점에서 ND 1이겠죠? 여기 x = 0이면 16승이 되겠네요. 그 10의 16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Q분의 KT는 마이너스 0.0259.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6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x로 미분하면 요거만 남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없어지고 요거 하면 10의 3승. 그래서 25.9 볼트 퍼 센티미터. 자, 농도 차로 인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에서 형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렉트릭 필드는 오른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감소해 갑니다. 이제 그러한 현상들을 이제 5장에서 이제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이거를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산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이죠. 그래서 전자의 단위 전하량 확산 계수 25. 그 다음에 dndx는 마이너스 10의 19승. 그래서 마이너스 40 암페어 퍼 단위 면적당. 엄청난 확산 전류가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확산 전류는 이제 소수 캐리어가 이제 일으키는데요. 이 농도차가 크면 이렇게 확산 전류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확산 전류의 방향은 확산의 방향과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확산은 이렇게 되지만 확산 전류 밀도는 마이너스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전개도 확산의 방향과 똑같죠.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이거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꼭 이해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의 뭐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제 반도체에서의 이제 전류 밀도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관계.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게 있었죠. 이동도분의 확산 계수는 Q분의 KT 일정 값으로 수렴한다. 그런 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